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면은 시간이 없었지, 솔직히.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 줄도 모르고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 60세 너무 젊어요. 젊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미 은퇴했을 시기이지만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가게를 열어도 막막하고 닫기는 더 어려운 삶. 결국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건 또 자영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자영업을 충분히 투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정말로 시급하죠. 고령 자영업자. 이들에겐 다른 선택의 기회는 없는 걸까요? 올해 65살 김정희 씨. 재작년까지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이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가게 소품도 만들며 5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보다는 내가 그동안 부캐로 해왔던 나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다 담아 커피숍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카페를 열기 전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을 했던 정희 씨.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건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자.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면 애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처음엔 입소문도 타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오르는 물가에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에 결국 김 씨는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인 거죠. 옆에 이제 저가 카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옆에 또 카페가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경쟁하기에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어요. 6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디저트 가게 앞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간판마저 사라진 곳. 간식 받으셔서 드셨던 분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올해도 연락이 왔는데 좀 그런 분들한테 저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창업에 뛰어들기 전 여행업에 종사했던 민영 씨는 경험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는 경력의 민영 씨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한다고 이력서를 낸들 그 이력서에서 나를 불러줄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경력직으로 써야 되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을 많이 책정해줘야 되고. 고민 끝에 선택한 건 결국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회사에서 말한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은 내가 맘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제일 낮고.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이 숫자는 248만 명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이라는 건 일단은 이거는 정년도 없고 자기만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한 시간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100세 시대에 자영업은 일단은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4년 전 남편의 은퇴에 맞춰 해오던 일을 접고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남편의 퇴직금을 포함해 평생 모아온 돈 2억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창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냥 용돈에 저희 생활비에 조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네. 그리고 또 60이 젊어요. 젊으니까 뭐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조금씩만 벌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웠던 상황.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게 젊은 사람이면 뭐 했다 벗다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찾아요. 큰 수익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찾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했고 그 용어 설명도 좀 해주고 하다못해 동영상 30분짜리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했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습니다. 수익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이제 학비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보는 거지. 그랬는데 그 수익이 안 돼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매출은 연간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 코로나라든지 지난해와 같은 그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경제적 충격을 제일 먼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령 자영업자가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뭐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른바 사장님이 됐다고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가족이 모여서 밥을 못 먹어요. 그 마음이 좀 각박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낮은 수익률 때문에 명순 씨는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그만둬도 뭘 할 게 없어요. 다시 뭘 사업을 한다? 아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다른 자영업을 한다? 그건 더더욱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올해 75살의 조중목 씨. 30여 년의 식자재 유통업 경력을 뒤로하고 60대 후반에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 60대 중반 이후는 부모님을 다 모셨어. 그리고 자식들을 다 대학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가족을 챙기느라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가 쌓인 빚만 2억 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사업을 하니까 대출을 안 받을 방법이 없죠. 오랫동안 이어진 불경기에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도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갈수록 손해만 보는 상황에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들을 해결하기 전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장사는 안 되면서 한 달에 관리비만 4, 50만 원이 추가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힘들었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건 이제 요새 와서는 그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 해. 하고 싶어도 그걸 갚아야 폐업이 되니까.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자 수도 3만 1천여 명으로 1년 새 52%나 늘었습니다. 이들의 높은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에서 실패하게 돼서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자영업 자격으로 받았던 그런 부채를 상환해야 할 텐데요. 이런 우리나라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소비 여력이 생기고 자영업자도 사실은 소비자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 자영업자 스스로도 돈을 쓸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 끝일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영업을 대신한 일자리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 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00여 원으로 일자리 수는 109만 개 남짓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즉 1,00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일자리는 10분의 1에 그칩니다. 결국 60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을 그만두면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얻거나 아예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은 식당 경영했다가 폐업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원래 76인가 7인데 완전 폐인되다시피 그냥 그분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은 사람들이 잘못되더라고요. 전부 다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은 회복하기 힘들더라고요. 노후자금, 퇴직금도 다 이어가다가 사업 실패하고 나면은 맨날 술이나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떠밀리듯 폐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마저 소진하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모아뒀던 목돈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매몰 비용이 됩니다. 내가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파르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수 고령 자영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길거리에 앉아야 한다면 국가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노동 의지가 큰 은퇴 고령층이 자영업 진출에 앞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임금 체계 개편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기업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고령 인력이 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이라든지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좀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쏟아지기 전에 좀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를 마련해줘야지 고령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그런 통로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 진입을 강제로 억제할 수 없다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 역량은 충분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했죠. 어느 정도 지식도 갖췄죠. 또 회사도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요. 단 부족한 게 뭐냐? 이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이 지식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고령층이 실제 경험해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고령층만을 위한 공간, 시설을 한번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창업하기 이전에 테스트 과정도 거치고 내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정해서 나간다 그러면 시장에 더 정확하게 정착하지 않을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희 씨. 몇 달 전부터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며 재기에 나섰습니다. 손님한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서 쓰는 시스템의 준비라든가 또 마감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꿈꿔보는 정희 씨. 예전 같으면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고 설렘 분명히 있죠. 은퇴 후에도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속속 나서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들. 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우리 사회는 반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게 바로 자영업 시장이었던 거죠. 이 자영업마저 붕괴됐을 때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